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기 유도 결합 회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생각나니까? Mutual Inductance M12, M21은 우리가 같기 때문에 M으로 한다. 이거 기억납니까? 했던 거? 아직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복습을 한다면 이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게 왜 갖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코일에서 그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뭐 유도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이와 같은 우리 코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죠. 이게 이렇게 생긴 코일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 뮤추얼 인덕턴스가 M으로 놓고 왜 이게 M이 M12하고 M21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야 될 게 T가 0초에서 I1, I2가 0이라고 합시다. 즉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다 0이야. I1도 0이고 I2도 0이고. 그러면 그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에너지의 정의가 뭐죠?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기억나요? 파워 곱하기 시간이 에너지잖아. 그리고 이거 줄로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여러 번 물리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아무튼 에너지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럼 파워라는 게 뭘로 이루어졌으니까? 파워, 전력이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잖아요. 전류 곱하기 전압 T가 되는데 전류가 0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죠? 0이라는 거잖아요. 제로 에너지라고 해요. 지금 이 상태, 초기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번의 경우 I2는 계속 0으로 놓고 I1을 서서히 증가시켜. I1을 서서히 증가시키는데 0부터 어떤 값 I1까지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럼 그때 회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 기본적인 요 회로 폼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일단 I1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 다 배워서 알 겁니다. 이게 L1이고 이때 이건 뭐라고 했죠? M이고 M인데 어떻게 됩니까? DT, DI2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가 흐르는 전류고 그 다음에 L2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점이 있고 그럼 점의 반대편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M은 DT, DI1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I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여기는 아직 오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I2가 0이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I2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I2가 0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전압원이 0이 된다는 거는 곧 무슨 의미죠? 숏이라는 의미잖아요. 숏.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회로가. 이렇게만 될 거라고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오고요. 근데 I1이 지금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아마 이 M, DT, DI1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여기서 흘러가는 I2는 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파워,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인스턴티니어스 파워가 어떻게 되냐면 V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1입니다. V1 곱하기 I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코일에서 걸리는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I2가 0이니까 여기는 0이잖아요. 그럼 전체 파워는 여기 첫 번째 코일, 즉 소스가 있는 프라이머리 코일 V1, I1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V1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공식으로 V1은 L1 DT DI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1 I1 DT DI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시간상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dt가 되는 거고 L은 I1은 di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 에너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0초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t1까지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0, 즉 전류가 0이죠. 지금 전류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했으니까 전류가 0이고 t1 초일 경우 그거에 해당되는 전류가 I1이라고 하고 I1, di1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L1 I1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2번 코일에서 가진 에너지는 0이야. 왜냐하면 전력이 0이니까 I2가 0이니까. 그럼 1번 코일에 이 I1이라는 전류원이 변하면서 생기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에너지 원 해갖고 W1이라고 합니다. W1은 워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일.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원 소스가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상수값까지 이게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I1으로 이제 픽스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전류원이 I1으로 픽스가 돼. 그리고 이 두 번째 코일에 뭐를 인가하냐면 이거 첫 번째 경우하고 똑같이 커런 소스를 인가해서 이거를 0부터 I2까지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I2가 이거 L2, L1이고 여기 점이 찍혔고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영향을 주니까 M12라고 하고 DT, DI2가 되는 거다. 그럼 요건 어떻게 표시됩니까? 이거는 여기 뮤추얼 인덕턴스가 M이니까 첫 번째 코일에서 두 번째 코일한테 영향을 주니까 M21이 되는 거고 이때 DT, DI1이 된다 이거죠. 1번 변화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가정한 게 뭐라고 했죠? 이미 I1이라는 거, 이 대문자 I1이라는 거는 1번의 경우에서 0에서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I1으로 와가지고 상수처럼 딱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자, 상수를 미분하면 값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0이 된다 이거죠. 즉, 이 전화번호는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워주면 자, 이런 식으로 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지금 I2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걸리는 우리 에너지를 봅시다. 그거 우리가 먼저 파워를 구해주면 P1 더하기 P2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코일 1번에서 구하는 전력이고 이거는 코일 2번에서 구하는 전력입니다. 자, 그럼 1번에서 구하는 전력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VL1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 VL1 곱하기 I1이 됩니다. I1이 흘러오고 그리고 여기서 전화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I1, M12, DT, DI2 이게 뭐냐면 1번 코일에서 오는 전력이 되는 거야. 그럼 2번 코일에서 오는 전력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2번 코일에서 오는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전화번호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요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가니까 여기 걸리는 게 VL2니까 이거는 VL2 곱하기 I2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VL1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L1 DT DI1이 되는 거고 VL2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L2 DT DI2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요거 I1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수라고 했죠. 그럼 I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된다 이거죠. 0. 그럼 I1 요거 0이 되니까 VL1 가지고 요 텀도 어떻게 되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지금 요거가 남아요.
1번 코일에서 요거 그대로 옵니다. I1, M12, DT, DI2가 된다 이거. 그럼 왜 이거는 0이 안 됩니까 하면 지금 이거 I2는 변한다고 했잖아요. 2번의 경우는 이게 0부터 I2까지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경우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어떤 값이 나오니까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일에서 구한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코일은 요거라고 했죠? 자, 이거는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0이 안 돼. 왜냐면 I2가 변하는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오게 됩니다. L2, DT, DI2.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번의 경우 각각 코일에 걸리는 전체적인 전력을 우리가 합산한 게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이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 2, DI2 더하기 L2, DI2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적분을 해준다 이거예요. 뭐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거 두 번째 에너지 0에서부터 t쪽까지 적분해줘요. dt. 그 다음에 이거는 0에서부터 t초일 때, 이게 t초일 때 걸리는 어떤 값, i2가 되는 거죠. t초일 때 이게 0에서부터 i2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하고 이거를 1, 2, di2 그 다음에 i2, l2, di2 그거 놓고 우리가 이거 적분을 해줍니다. 자, 이거 di 공통적인 거니까 이걸 적분을 해주면 n 1, 2, i1, i2 2분의 1 L2, I2 제곱하고 이게 두 번째 에너지, 두 번째 경우의 에너지, 이 코일 시스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코일에서 걸리는 전체적인 에너지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 거는 지금 첫 번째 여기다가 전류원을 놓고 이게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의 에너지하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상수라고 놓고 I1은 고정된 거라고 놓고 두 번째 이 세컨더리 코일에 전류원을 넣어서 이제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 에너지를 구했는데 그럼 이 전체적인 I1과 I2가 서서히 증가해서 상수가 될 때까지 코일들에 저장된 총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토탈이라고 하는데 이 총 에너지는 앞에서 구한 경우 요거하고 두 번째 경우 요거하고의 합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I1, I2 더하기 2분의 1 L2, I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일 전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했던 방식이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첫 번째 경우는 여기 1번 코일, 즉 소스를 1번 코일에다 놓고 I1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요거는 오픈으로 놓고 그럴 때 걸리는 총 에너지를 본 거고 1번 코일에 걸렸던 어떤 전류가 이제 서서히 증가해서 딱 상수로 딱 멈췄어요. 상수로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2번 코일에 다시 새로운 전류원 I2를 놓고 이거를 0부터 I2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이 코일 시스템의 에너지를 한번 봤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도 I2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문자 I2가 돼서 상수처럼 변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I1, 즉 요거 첫 번째 코일에 걸렸던 전류원 I1이 상수가 되고 두 번째 코일에 걸렸던 I2가 이 대문자 I2로 해서 상수가 될 때까지 이때 걸린 총 에너지를 합산한 게 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전류원을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오픈시켰는데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전류원을 여기다가 놓고 이거를 오픈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전류원이 상수가 된 후에 새로운 전류원을 여기 코일 1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상수가 될 때까지 증가시켰을 때 그때 총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코일 시스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 즉 여기에 먼저 전류원을 넣는 경우나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여기에서 전류를 동일한 이 시스템 코일 시스템 안에서 여기에 전류를 넣는 경우나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똑같을 거라고요.
똑같은 전류원을 넣는 거야. 그 대신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넣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먼저 넣느냐 그 차이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에서 보면 에너지는 보존될 거다 그거인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반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자, 반대는 이제 I1이 0인 경우에요. 1번 I2를 0에서부터 I2까지 서서히 증가시켜요. 이때 I1은 0으로 그냥 놓는다 이거야.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요거 여기 점이 있으니까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M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거고 뮤추얼 인덕턴스가 dt, di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V1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L1이라고 하고 이거 L1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I1이 0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오픈으로 놓는 거예요. 오픈으로 넣으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냐? I1은 0이 된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코일도 한번 등가회로를 그려주면 뮤추얼 인덕턴스를 고려한 등가회로 이렇게 표시될 거야. 여기 점이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온다고 했죠. 그럼 M이고 이때 M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코일에서 두 번째 코일로 영향을 준 거니까 첫 번째 코일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럼 DT, DI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주고 우리가 I2를 0에서부터 I2까지 서서히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전류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I2고 이거는 0부터 뭐까지 증가하냐면 I2까지 증가하는 놈이다.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I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I1이 0이야. 그럼 여기 이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 종속 이게 전압원이잖아요. 근데 I1이 0이니까 이것도 0이 되겠지.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이 심벌이 뭘 의미합니까? 숏이 됐다는 의미야. 숏. 그럼 숏이 됐다는 거는 이게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그려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VL2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V2 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I2는 여기 변수니까 이거는 0이 되지 않고 상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여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 코일 1의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코일 1의 파워는 0이야. 왜냐면 파워는 V1 곱하기 I1이 되는데 지금 I1이 0이니까 0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코일 2의 파워는 어떻게 돼요? 전력은 이거는 이제 I2가 가니까 VL2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I2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거죠. 아까 저 여기에 걸린 중속 전압원은 0이 되니까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그럼 요것만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VL2라는 건 뭐라죠? VL2라는 거는 L2 DT DI2가 되는 거잖아요. 셀프 인덕턴스가 오는 거죠. 그럼 이걸 놓고 하면 L2는 I2 DT, DI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파워, 우리가 파워 1이라고 합시다. 1번의 경우로 해서 파워 1을 놓고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고쳐 써주면 P1은 DT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남는 거는 L2, I2, DI2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E를 구하고 싶어. 이때 이런 코일의 상태 여기에 전류원을 놨을 때 여기 전류원이 없을 때 이 전체 코일에 가진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1번의 경우 이렇게 놓고하면 0부터 우리가 어떤 T1까지 이제 서서히 증가시켜요. 그때 흐르는 전류는 0부터 I1이라고 놓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L2 I2의 제곱이 돼서 나옵니다.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이런 상태, 이 경우에 저장된 에너지, 총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요 코일 상태에서 이미 이거는 0부터 시작해서 I2로 와가지고 딱
고정이 됐어. 상수가 됐어요. 그럼 상수가 됐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새롭게 I1이라고 하는 전류원을 놓은 거야. 근데 그게 0에서부터 I1까지 변하는 전류원이 된다 이거야. 그럼 한번 이거 다시 회로를 그려볼까요? I1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거고, 점이 여기 찍히고 L1이 되고 여기 L1에 걸리는 전압은 VL1이 될 거고 전체 여기 걸린 전압은 V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2번이 1번한테 영향을 준 뮤추얼 인덕턴스니까 2번이 1번한테 영향을 주고 DT, DI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일 똑같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 그려주고 L2가 되고 여기에 전류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아까 전에 0부터 시작해서 I2까지 와서 I2로 딱 고정이 됐으니까 상수 I2로 고정이 된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 I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L2가 되고 이때 이거는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준 거고 DT, DI 뭐가 되냐? 1이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는 전체적인 또 파워를 한번 구해봅시다. 코일 1의 파워. 이걸 구하면, 자, 이게 흐르는 게 I1이니까 I1가 여기 I1 곱하기 VL1하고 곱해져서 생기는 파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전압원이 있으니까 더하기 M12 DT DI2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I1이니까 I1. 왜냐면 이건 전압이니까 여기서 이제 코일 1의 파워가 이렇게 걸릴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I2라는 걸 봐야 돼. I2가 지금 이미 I2는 뭘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상수로 고정되어 있어요. 상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코일 1에 걸리는 전력 파워는 I1 곱하기 VL1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VL에 대한 식을 하지만 I1은 L1 DT DI1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일 2에 걸리는 파워를 한번 그려볼까요? 코일 2에 걸리는 파워. 그럼 이건 이제 상수로 가니까 여기 쭉 가면 VL2 곱하기 I2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또 전압원이 더하기 M21 DT DI1 곱하기 I2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요거 어떻게 풀어서 줍니까? L2 DT DI2 I2 더하기 M21 DT DI1은 1 곱하기 I2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I2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I2라는 게 상수라고 했잖아요. 상수니까 이거 당연히 없어질 거야. 0이 된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M21 DT DI1 I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 걸리는 전체 파워는 I1 L1 DT DI1 더하기 요거 M21 DT DI1 I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코일 시스템에 걸리는 에너지가 우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E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표시가 가능하죠. L1, I1, DI1이 되는 거고 I2, M21, DI1 이렇게 우리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E를 두 번째 경우에 E를 W2라고 놓고 그럼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적분. 0부터 어디 T1초까지 적분한다고. 그럼 T1초에서 가지는 전류, 즉 이게 0초부터 T1초가 됐을 때 이게 I1, 대문자 I1이라는 어떤 값까지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I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풀어 써주면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L1 I1의 제곱 더하기 M21 I1 I2로 된다 이거죠. 첫 번째 경우 우리가 전류원을 I2를 놓고 여기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그때 저장되는 총 에너지를 본 거고 그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어느 일정한 I2가 상수까지 도달한 후에 여기 코일 1 시스템에 I1이라는 전류원을 또 넣고 이때 저장되는 총 에너지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I1이라는 커런트 소스가 어떤 상수값까지 도달하고 I2라는 커런트 소스가 I2라는 상수값까지 다 도달한 후에 이 전체적으로 저장된 에너지, 이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걸 풀어 써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경우하고 요거하고 경우하고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거 한번 갖고 올까요? 앞에서 구한 식 갖고 오면 이거는 이거죠. 반대죠. 요건데, 자, 앞에서 구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구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한 건데, 이게 어떻게, 어떤 상태가 와야 되냐면, 같아야 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커런트 소스를 1번 코일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2번 코일에 넣었을 때 저장된 에너지하고,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커런트 소스를 우리가 2번 코일에 넣고, 그 다음에 1번 코일에 넣었을 때 저장된 에너지 합은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같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이거 다 없어지고 이것도 지워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M20이라고 M12하고 같게 된다 이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 M 왜냐면 방향성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M으로 표시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등가열을 만들 때 굳이 M12 M21 막 이런 식으로 표시 안 내주고 그냥 M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한 이유가 이와 같이 코일의 저염의 에너지가 항상 같기 때문에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를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코일은 앞 시간에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닷이 찍혀 있고 이 닷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하고 이 닷을 기준으로 전류가 흘러 나오는 거하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뭐가 틀려지냐면 부호가 틀려져요. 부호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닷을 기준으로 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플러스가 왔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이 닷을 기준으로 전류가 흘러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흘러 나오는 경우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앞에서. 그 말인즉슨 이 우리가 구한 전체 에너지. 자, 이게 이제 총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총 에너지라고 했잖아. 요거는 이제 방향성 상관없으니까 이 코일에 저장되는 총 에너지가 2분의 1 L1 I1의 제곱, 2분의 1 L2 I2의 제곱에다가 M의 I1, I2가 이제 코일에 걸린 총 에너지인데 여기서 플러스 사인이 오는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 닷으로 여기 닷 컨벤션에 의해서 이 닷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방향이 I1, I2라고 났기 때문에 여기가 이 뮤추얼 인덕턴스에 걸린 게 플러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 방향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온다고 했죠. 즉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인데 반대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 때문에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완벽한 폼이에요. 완벽한 폼. 즉 코일 1, 코일 2에 저장된 에너지의 총합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이 전류가 닷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닷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거나 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소스를 넣어가지고 여기 소스에서부터 우리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진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 코일 시스템에 걸린 전체 에너지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수동 소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럼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이걸 자 I1, L1 I1, I2 루트 L1, L2 마이너스 M 0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자 플러스의 경우는 자 이거는 지금 전류가 제곱이니까 양수죠. 요것도 양수겠죠?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인덕턴스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다 양수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요거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게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 전체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여기 최소값을 가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경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제곱이죠. 이건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 중에 어느 거? 즉 요거 루트 L1, L2 마이너스 M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해주면 L1, L2, M이 된다 이거죠. 자, 뮤추얼 인덕턴스도 결국 인덕턴스인데, 그러면 인덕턴스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를 갖는다고 했어요? 안 갖는다고 했잖아. 안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국 0보다 커지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풀어 써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L1, L2,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K라고 놓고 M은 루트 L1, L2라고 놓읍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커플링 코 이피션트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K. 그럼 이 K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얼마나 타이트하게 두 개의 코일이 두 개의 인덕터가 결합되어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배우고 있잖아요. 이 K 값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이 두 개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즉 내가 여기서 보낸 게 여기서 어떤 뭔가를 에너지를 보냈으면 이 에너지가 다 여기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합이 완벽하게 결합이 됐어. 여기서 보낸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로드로 온다고 해봐. 여기 로드로. 근데 이게 다 숏이 되면 여기서 보낸 에너지가 다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합이 거의 0이야. 즉 결합이 되면 뭐냐 절연됐다는 거거든. 아예 보내도 여기 어떤 소스를 보내도 여기가 끊겨져서 이 로드단에 뭔가가 안 오는 거야. 이 부하단에. 그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커플링 코이피션트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그때 이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0이면 이건 아예 그냥 코일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1이면 그냥 보낸 에너지가 다 반대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걸 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 인덕터 코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요 코일 요 부분 이걸 어떻게 등가 회로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 코일 사이에 어떤 자기 유도 결합, 즉 커플링 코에피션시가 어떻게 유도되어 있고 그다음에 뮤추얼 인덕턴스가 왜 이게 M으로 해서 같게 나오는지 이걸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죠? 이전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 사용하냐면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변압기에 우리가 응용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무선 충전에 쓰지만 이거를 처음에 적용한 분야는 뭐냐면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가 뭐라고 했죠? 즉 전압,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승합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감압시키거나 하는 기술이 변압기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변압기의 기본적인 형태, 회로가 어떻게 되냐? 이걸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것처럼 생겼어요.
어떤 전화번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로드가 있어요. 부하가. 그럼 여기에 뭐가 되냐? 뭐 TV도 될 수 있고 냉장고도 될 수 있고 이제 각종 어떤 이제 전자제품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늘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거는 VS, VL의 어떤 비율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의 기본적인 형태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를 구해보냐 하면 임피던스라는 걸 한번 구해봅시다. 임피던스. 그게 임피던스가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예요. 이걸 딱 잘랐을 때 지금 I1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I1. 그럼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저항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요거 볼드 VS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지금 주파수 영역의 회로라는 거야. 볼드자가 되겠으면. 그럼 주파수 상에서의 저항은 뭘로 표시가 된다고 했죠? 임피던스로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임피던스는 뭐로 분리된다고 했죠? 리지스턴스하고 리액턴스. 그래서 리액턴스는 허수텀이고 그 리액턴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캐패시터나 인덕터로 나온다 이거. 우리 그거 다 배웠습니다. 리지스턴스는 순수, 퓨어 저항에서 나온다. 순수 저항에서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코일 시스템이 지금 보면 우리 무선 충전 기술을 한번 봅시다. 그것도 코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 코일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선으로 우리가 충전시키는 거잖아요. 실제 트랜스포머도 보면 이게 이제 코일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지면 근데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유도 자기 결합에 의해서 여기 어떤 종속 전화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속 전화번 때문에 이게 로드단에 전류 I2가 흘러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VS라는 소스를 넣어서 이게 I1의 전류가 흘러가서 이 인덕터를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이 인덕터 L1이 L2한테 영향을 주고 이 L2가 이 I2를 만들어서 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연결한 부하단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VS. VS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VS에서 들어가는 전류 I1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뭔가 임피던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등가 회로를 먼저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파수 상에서는 R1이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어떻게 변하냐? J 오메가 L1의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있고 다시 있으면 이 다타고 가까운 게 플러스, 먼 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J 오메가 M이 오고 I2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요거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 세컨더리 코일을 보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빠져나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정방향으로 되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I2가 오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그려주면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주고 점이 여기 찍혀 있고요. 여기 R2가 오고 ZL이 옵니다. 그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I2, 이거는 I1으로 흐르고 그럼 J 오메가 L2가 되는 거고 이건 J 오메가 M의 I1이 오고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을 볼까요? 근데 이 다시 있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전류가 다수로 들어가는 방향은 요 플러스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정방향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I2가 된 거고 이때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여기에 왔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I1, I2가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죠? KVL을 적용해보면 Z인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VSI1이 되는 거예요. 그럼 VS라는 건 뭐예요? 이거 전압이라는 거는 결국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의 합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I1 곱하기 R1이 되는 거고 J 오메가 L1의 I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약간 마이너스 J 오메가 M하고 I2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느냐? I1으로 나온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쳐 써주면 R1 더하기 J 오메가 L1이 되고 L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빼기 J 오메가
m의 I1에 I2로 우리가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 코일에서의 관계식을 VL은 어떻게 돼요? VL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L이잖아요. 그럼 로드 ZL 곱하기 I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VL은 뭐와 같습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은 즉 I2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걸리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의 합과도 같아야 돼. 그래서 I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J 오메가 L2의 I2로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합은 그대로 오니까 J 오메가 M의 I1 이렇게도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ZL 더하기 R2 J 오메가 L2는 I2가 되고 이 J 오메가 M의 I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 관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에서 하기면 고쳐주면 I1, I2가 되는 것이고 이게 J 오메가 M의 ZL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ZE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R1 더하기 J 오메가 L1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J 오메가 M 있고 여기도 J 오메가 M이 있으니까 JJ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올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M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ZL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로 나타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1번 코일에 있는 요거니까 이거를 Z11로 표시하고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M의 제곱이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코일에 있는 거니까 Z22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겁니다. 아, 그럼 임피던스, 즉 그래, 요 코일 시스템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이렇게도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등가회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가능할 거예요. VS가 있고, 자, 어떤 흘러 들어가는 게 뭡니까? I1이 있을 거고, 이때 걸리는 Zin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풀어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VS고, 자 Z12는 뭐라고 했죠? 요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값이니까 이거는 저항이 올 것이고 여기 인덕터가 올 거예요. R1, J 오메가 L1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는 게 요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가 요거 이렇게 걸리고 이때 임피던스 값은 뭐라고 하냐? ZR. 여기서 R은 리플렉트 됐다는 거예요. 리플렉트. EE 오메가의 제곱 M2가 되는 것이고, 이 Z2라는 거는 ZL R2 J 오메가 L2 오메가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여기 ZR이 리플렉트 됐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두 번째 있는 코일 시스템이죠. 즉 여기 로드 단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세컨더리 코일, 그다음에 소스 단이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프라이머리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라이머리 코일에서 전류가 흘러나가고 전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계산을 했더니 임피던스를 쭉 계산해 본 결과 이게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게 포함이 된다. 그럼 이거 ZL이라는 건 뭐야? 세컨더리 코일에 있는 ZL이고, R2라는 거는 세컨더리 코일에 있는 R2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코일에 있는 이 인덕턴스, 이 인덕터 값이 즉 반영이 리플렉트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코일의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세컨더리에 있는 텀들이 다시 돌아와서 프라이머리 코일의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구성 요소로 사용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리플렉트 됐다는 거고, 이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저 여기 코일 시스템이 있지만 이 코일 여기에서 프라이머리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우리가 정리해 줬을 때 이렇게 R1, J 오메가 L, 그 다음에 여기 리플렉트 된 ZR로 우리가 표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아까 전에 I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I1이 어떻게 구해집니까? I1은 뭐가 되나요?
VS에다가 R1 J 오메가 L1에다가 여기 ZR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ZR. ZR을 요게 되는 거고. 그럼 요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R1은 고정되어 있고 L1이 고정되어 있으면 ZR에 의해서 이 전류값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테크닉이야. 왜냐하면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몸에다가 어떤 뭐 전자약이라고 하죠. 뭐 요새 전자약, 전자눈 막 그런 게 새로운 이제 연구 분야인데 우리 몸에다 어떤 전자제품 즉 뭐가 신경이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그걸 자극해주기 위한 전자칩을 삽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외부에 하고 어떤 우리 전선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전선을 연결하려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피부를 뚫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2차 감염이 생겨요. 진물 나고 감염이 생겨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우리 몸속에 이런 임플란트 전자칩을 삽입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선 충전 기술, 이런 코일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자제품에다가 전력을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이런 전력을 보내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도 우리 밖으로 좀 알고 싶어. 안에 있는 정보. 그걸 알고 싶단 말이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그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메모리칩 꽂아서 알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메모리 수술해서 꺼내서 메모리칩 갖고 USB처럼 꽂아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반대로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주려면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 즉 여기 보면 이거는 몸에 이식이 돼 있어. 이 부분은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공급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몸에 이식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ZR이라는 저항값만 우리가 바꿔주면 여기 우리 몸 밖에 있는 전류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전류값이 변하니까 이 전류값의 변화를 보고 몸 안에서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역으로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 주지만 몸 밖에서 안으로 하지만 이런 리플렉티드 된 임피던스로 인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정보도 밖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쓰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드 시프트 킹이라고 불러요. 즉 통신 방식이야. 3학년 때 커뮤니케이션 시어리 배우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배우면 거기 ASK, FSK, DPSK, 뭐 QPSK 뭐 다양한 통신 방식을 배우는데 그 방식과 별도로 우리가 이거를 로드 시프트 킹이라고 해서 리플렉티드된 임피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역으로. 그리고 백 텔레메트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어떻게 유도됐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기본적인 코일의 형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등가 회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여기 종속 전화번호를 놓고 해서 풀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T자형 등가 회로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본 꼴인데 우리가 이렇게 T자형으로 만들어 이거를. 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이 요거 똑같이 방향도 똑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1 이거 흘러가는 게 I1이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2고 여기 흘러가는 게 I2입니다. 자, 이때 우리 이거를 LC라고 하고 이거를 LA라고 하고 이걸 LP라고 해요. 자, 이거랑 요 놈하고 등가 회로라고 했을 때 이 L1, L2가 과연 LA, LB, LC에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거 등가 회로 한번 볼까요? 등가 회로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J, 오메가, M이 있고 지금 전류가 I2의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게 정방향이니까 여기 오고 여기 플러스가 쓰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종속 전압원이 또 오고 J, 오메가, M이 오고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I1이 오고 여기 플러스가 쓰인다는 거 아마 알 겁니다. 그럴 때 요거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우리 관계식을 쓰면 뭐가 되냐? V1은 J 오메가 L1 곱하기 I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은 J 오메가 M의 I2가 된다. 그럼 V2는 어떻게 되냐? V2도 이렇게 가니까 자 J 오메가 M의 I1 더하기 J 오메가 L2의 I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 아마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에서의 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요거에서의 관계. 요거에서 관계도 보면 여기 흐르는 게 뭐가 됩니까? I1이 될 것이고 여기도 흐르는 게 I2가 된다. 그 말인즉슨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J 오메가 LA, J 오메가 LC, J 오메가 LB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V1 볼트체입니다. V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이거는 I1.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놓자요. 그럼 V1과 I1의 관계식, I2하고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KVL을 이용하면 V1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V1은 J 오메가 LA의 I1이 되는 거고 이게 가도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I2의 방향이 바뀌었네. I2의 방향이 지금 보면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I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줬고 여기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J 오메가 LC에 어떻게 되느냐? I1에서 오는 거고 이렇게 오면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줬는데 I2도 어떻게 돼요? I2도 오다가 여기로 회전이 되잖아. 어? 똑같이 LC에 I2도 이렇게 흐른다고요. 근데 방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합쳐져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주면 J 오메가 LA 더하기 LC의 I1이 되는 거고 이거를 J 오메가 LC의 I2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V2로 볼까요? V2? V2도 보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니까 J 오메가 LB의 I2가 되는 것이고 이게 내려가는 방향인데 I1도 똑같이 내려가서 합쳐지는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J 오메가 LC는 I1 더하기 I2가 된다. 그리고 이걸 고쳐 써주면 J 오메가 LC의 I1이 되는 거고 J 오메가 LB 더하기 LC의 I2가 돼서 나온다. 이거. 그러면 이 두 개가 여기서 구한 등가회로 이게 이 T자형이잖아요. 지금 이거 T자형이 이 등가회로가 요거하고 같은 등가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 관계식 V1, V2가 어떻게 돼? 이 V1, V2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I1에 앞에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럼 요거 I1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L1은 LA 더하기 LC가 되는구나. 그럼 I2라는 건 뭐야? LC잖아. 그럼 I2라는 건 요게 뭐 M이네. LC는 M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볼까요? 여기 I1, V2의 I1에 있는 게 LC네. 그럼 요거 아까 전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I2가 여기 L2인데 이거는 LB 더하기 LC가 뭐라고? L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식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LC는 M이 되는 거고 LA는 뭐가 돼? L1 빼기 M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LB는 뭐가 되느냐? LB는 L2 빼기 M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러면 L1하고 L2하고 M하고 그 다음에 LABC하고 관계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LC는 M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T자형, 요거 T자형 이걸 어떻게 풀어서 줄 수가 있냐? 이거는 L1 빼기 M이 되는 거고 이거는 M이 되는 거고 이거는 L2 빼기 M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V2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 I1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 I2 이게 그럼 뭐하고 같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코일 플러스 마이너스 V1 여기 흘러가는 거 I1이고 L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2 여기 흘러가는 거 I2고 이게 M하고
거는 같다 이거예요. 즉 이렇게 생긴 여기 그라운드 같이 공유한다고 치고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T자형으로 등가 회로로 변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거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종속 전화번을 놓고 이렇게 공식을 유도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게 싫다면 이렇게 T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T자형으로 바꿔주면 이게 뭐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배운 거예요? 1학기 때 뭐 배웠죠? KVM, 메시 어널리시스 배웠잖아. 그거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유도해서 풀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를 쓰는 간에 이제 여러분의 자유인데 나는 요거를 쓰길 여러분한테 권해준다 이거예요. 어차피 여기다 종속 전화번만 그려주고 각각 메시 어널리시스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T자로 또 바꿔주고 거기서 이거를 또 해주는 거면 시간 낭비가 좀 있어. 시간 낭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 자, 여기 지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전류 방향이 다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 플러스가 오고 여기 플러스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여기에 구한 요식들은 요것들 등가회로는 뭐를 기준으로 했냐 하면 이 닷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정방향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점이 여기 있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V1이 돼.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똑같아. 흘러가는 거 I1이고 여기도 흘러가는 거 I2고 플러스 마이너스 V2야. 그런데 앞에서는 점이 위에 있었는데 이 점이 밑에 있는 경우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밑에 있는 경우. 그럼 이걸 T자로 그냥 쓸 수 있을까요? 여기가 L1이니까 L1, L2에서 T자로 쓸 수 있냐? 그대로 못 쓴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T자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또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돼. 자, 요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L1, L2라고 놓고 여기 위쳐 인덕턴스 M이라고 놓으면 이거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 한번 다시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 있으니까 이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거예요. L1이 오고 그때 주파수니까 볼트체로 바뀝니다. J 오메가 되고 자, 이거는 J 오메가 M의 I2가 기본형이 오는데 이 닷이 지금 여기 있고 이 I2라는 게 흘러가지고 이 닷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건 역방향이야. 이 닷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I2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대로 오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 그리고 요거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 코일 한번 볼까요? 지금 닷이 여기 있으니까 이 닷 반대편에 종속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닷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V2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게 이제 I2다 이거예요. 여기 걸리는 게 J 오메가 M이 되고 여기 I1이 오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보았는데 방향은 이 닷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 정방향 맞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온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관계식 V1과 V2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이렇게 돼요. V1은 어떻게 되냐? J 오메가 L1의 I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I2가 쓰여요. 그럼 V2는 어떻게 되겠냐? V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2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방향을 갖게 해주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I1이 되겠죠. 그리고 I2가 흘러가서 여기 J 오메가 L2니까 그냥 J 오메가 L2의 I2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 이게 우리가 T자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려면 결국 또 요거랑 같아져야 돼. 요거랑 같아지려면 이게 자 V1의 LA 더하기 LC가 뭐가 되냐면 L1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V1의 요거 LC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V2의 요 부분 LB 더하기 LC가 뭐가 되니까 L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LA 구하면 어떻게 돼?
L1 빼기 LC가 되는 것이고, 그럼 L1 더하기 M이 되는 거죠. 그럼 LB는 어떻게 돼? LB는 L2 빼기 LC가 되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L2 더하기 M이 되는 것이고, LC는 마이너스 M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T자형으로 나타내주면, 자, 요 경우에 T자형으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L1 더하기 M, L2 더하기 M, 이건 마이너스 M. 즉 마이너스 M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M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걸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캐패시터를 의미해요. 즉 인덕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캐패시터로 표현해 준다 이거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 이거랑 이미 부호부터 틀린 거야. 즉 다시 어디에 찍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냥 여기서 나오는 문제 풀 때 여기서 나오는 등가회로라고, 여기서 나오는 등가회로하고 그냥 종속 전화번호 방향만 놓고 바로 풀어줘서 K부에 돌리면 풀어주는데 이걸 굳이 T자로 바꾸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관계식 찾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K, V에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전류나 전압을 구한다는 거, 2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많이 안 쓰요. 많이 안 쓰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전에 한 거는 이제 T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파이자, 즉 델타, 즉 파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델타라고도 해서 나오는데, 자, 이 파이 모델은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여러분 교과서 보더라도 어느 텍스트북에는 이 파이 모델, 즉 이 델타 모델을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준 책도 있고, 어느 책에서는 이걸 아예 설명 안 해주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 책을 보더라도 거기 나온 게 있어. 많이 안 쓰인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뭘 의미하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T자로 변형하는 것도 힘든데 굳이 이 파이자로 변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우리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는 거, 이 T자를 배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중속 전압을 놓고 여기 전류에 들어오는 방향을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정해줘서 바로 메시 어널리시스 KVL로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연립방 정식 풀어서 I1과 I2 구해주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전류를 알았으면 뭘 알아? 저항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압도 다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이 코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T자형 등가회로 모델을 활용해서 한번 이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out, 이 로드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로를 등가회로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J8, J5, 여기 J1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로 할 수 있죠? 이미 이 회로는 주파수 변환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 변환을 고려해 줄 필요는 없고 바로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볼드체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합니까? 이건 페이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T 등가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점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여기 찍힌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점이 여기 아래, 다시 아래 찍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어떤 경우죠? 자, 요 경우잖아요. 요 경우. 그때 우리가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등가 회로가. 이렇게.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60, 90 디그리가 있고요. 자, 여기가 4옴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고, 자, 여기는 캐패시터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쭉 가서 여기는 이게 이제 LA, LB, LC였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여기는 10옴의 로드가 온다. 그리고 이때 걸리는 전압이 뭐냐? V 아웃이고 여기에 흐르는 게
I1 여기 흐르는 게 I2다. 아니 방향이 반대됐네요. 이렇게 흐르는 게 I2다. 그럼 여기 LA, LB, LC는 어떻게 표시된다고 했죠? 이거는 L1 더하기 M이라고 했고 LB는 L2 더하기 M이라고 했고 이때 LC는 마이너스 M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고 했죠? 캐패시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캐패시터 우리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L1은 뭐예요? J8이고 M은 J1이니까 이거 J9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J9옴. 자, 그럼 LB는 뭐죠? L2가 J5, 그 다음에 M은 J1이니까 이거는 J6옴.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건 J-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J-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 메쉬 어널리시스, 즉 KVL 써서 해주면 1번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J9 I1이 오고 빼기 J1이 오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죠? 이게 내려가는 방향이고 I2도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 전류가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게 값이 얼마냐? 우리 소스 값하고 같아진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VO는 KVL로 적용해주면 J6I2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I1하고 지금 I2하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랑 같냐? Vout하고 같아집니다. 근데 Vout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곧 마이너스 I2랑도 같은 거죠. 곱하기 왜냐하면 이 I2가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2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이게 15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Vout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은 4 더하기 J8 하고 정리해주면 JI2가 되고 이거는 60 90도니까 이거를 60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JI1이 되고 더하기 10 더하기 J5가 되고 I2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 이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2번 프라임으로 넣습니다. 그럼 1번과 2번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 가능하겠죠. I2가 되고 관계식이 5 J10은 I2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대입해 가지고 해주면 4 더하기 J8 5 빼기 J10 I2 2는 J60 이거는 100 빼기 J I2가 된다. 우리가 I1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Vout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그러면 I2는 어떻게 됩니까? 100 빼기 J60 이거는 0.6 비슷한 거죠. 0.6 마이너스 89.43 디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 또 0.6 90.57 디그리하고도 같아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I2 구했으니까 I1도 한번 구해봅시다. I1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I2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것이 5.97 더하기 J 3.06이 되고 이게 뭐랑 같냐? 6.71 27.14 디그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out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10 곱하기 뭐라고 했죠? I2라고 했잖아요. I2가 되니까 이거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6 90.57 디그리 이게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전압 여기는 암페어. 단위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단위는 제대로 넣는 거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T자로 만든 다음에 등가위로 변환을 해줬죠. 그 다음에 KVL을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I1과 I2를 계산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 Vout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 복잡하죠? 일단은 이걸 T자형으로 변환하는 게 복잡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죠? 요거 여기다가 종속 전압원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볼까요? 종속 전화번이 아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럼 이거는 JM이라고 했으니까 1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I2가 올 거예요. 그럼 I2가 지금 이 점에서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정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I2가 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I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단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또 여기 점이 있으니까, 이 세컨더리 코일에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종속 전화번이 어떻게 돼요? 이 점을 보는 가까운 쪽에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해준다고 했죠? 그럼 J1, I1이 된다 이거죠. 근데 I1은 지금 점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정방향이니까 이건 그냥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뭘 쓰냐? KVL을 써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주면 요거랑 이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즉 T자 모양으로도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변형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고, 지금이야 뭐 이게 다시 여기 찍혔지만 이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는 경우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T자 모델 만들겠다고 계산해주고, 아니 이 T자 모델을 다 암기해야겠다 하는 거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강조했죠. 종속 전화번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KVL로 간단하게 풀어주면 어떤 코일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